아무르 강변에 자리 잡은 하바롭스크 시는 러시아 연해주 북쪽의 중심 도시다. 하바롭스크 시는 18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극동 진출의 거점이었다.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얼음 도시가 된다. 이곳 박물관에는 극동의 역사와 풍속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은데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귀한 자료도 발굴되곤 한다. 수장고 깊숙이 보관되어 온 대형 깃발도 그 중에 하나다. 러시아어가 쓰인 깃발을 뒤집자 뜻밖에도 한글이 선명하다. 세계 빈민 단합, 고려의회 정부 만세. 백여 년 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곳곳에 휘날렸던 고려인 독립군 부대의 깃발이다. Эт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история отдельного небольшого батальона, 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 история всех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начале 20 века. 우리에겐 낯선 고려인 항일 독립군 부대. 그들은 연해주의 눈밭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조국 독립전쟁에 나섰다. (20세기) 초 사회주의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망하고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했다. 그리고 20세기 말 소련은 해체됐고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바뀌었다. 이곳에는 제정 러시아에서 소련 시절까지의 필름들이 보관되어 있다. (20세기) 격동의 역사를 증언하는 희귀 필름들의 보고다. 최 발렌틴은 20세기 초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지도자였던 최재형의 손자다. 그는 할아버지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중이다. 러시아 마지막 왕조인 로마노프 왕조는 1913년 왕조 탄생 300주년을 맞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를 열었다. 그런데 이 기념 행사 필름 중 희귀한 장면을 발굴했다. 매스게임을 하고 있는 한 무리의 청소년들. 흰색 한복 바지와 저고리, 전형적인 우리 옷차림이다. 최재형 선생이 연해주에서 데려온 고려인 소년 공연단, 처음 공개되는 희귀한 영상이다.
потом уже позднее была большая делегация, и Петр Семенович был во главе этой делегации. Это было написано прямо официально, есть документ в Петербургской ведомости газеты. И что они большое впечатление произвели. Я вот сейчас смотрю, и вообще у меня, конечно, сердце разрывается, что где-то здесь, среди людей, вот это был дед. 독립투쟁을 이끌며 연해주 고려인들의 구심이었던 독립투사 최재형. 그는 이 공연을 통해 10만 연해주 고려인의 역량을 러시아 황제에게 보여주려 했다. 러시아 극동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톡은 1910년대 이미 극동의 군사 상업의 중심지였다. 1912년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 숫자는 이미 10만이 넘었다. 이주 초기에 연해주 남쪽의 농촌에 살던 고려인들은 2, 3세가 태어나면서 점차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 등의 도시로 진출했다. 고려인들은 조선의 풍습을 유지하면서 급속히 팽창한다.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한 고려인들은 50년 만에 이곳의 중심 세력이 됐다. 러시아 이주 50년이 되던 1914년, 고려인들은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그해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함께 독일, 오스트리아와 맞섰지만 전쟁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계급 갈등이 폭발 직전이었다. 황제의 무능과 지주의 착취로 농민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다. (20세기) 초 혁명 직전 러시아의 모습이다. 빈민들이 구제소에 죽 한 그릇으로 연명을 할 때 귀족들은 극도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다. (1917년 10월) 마침내 레닌과 볼셰비키 당의 지도하에 혁명이 일어나고 노동자와 농민, 병사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탄생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박물관에는 고대 러시아 미술품부터 근대 회화 및 소비에트 시대의 미술품이 30만 점이나 있다. 그런데 이곳에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고려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의 유명 화가 보리스 쿠스토디예프는 1920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차 코멘테른 대회 기념 축제를 화폭에 담았다. 혁명의 열기가 곳곳에 배어있다. 열띤 토론, 들뜬 젊은이들, 각양각색의 깃발. 그런데 깃발들 사이에 뜻밖의 태극기가 선명하다. Государств,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йский флаг. И, безусловно, это потому, что сам второй конгресс Коминтерна собра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мых разных государств. Там больше 60 различных партий участвовало в этом конгрессе. И 유럽을 향해 열린 러시아의 창,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기에
모든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1920년)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던 제2차 코민테른 대회 폐막 집회의 동영상이다. 레닌이 연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 속에 태극기가 보인다. 연해주에서 온 고려인 대표단이다.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내의 계급 혁명이었지만 고려인들도 혁명을 지지했다. 고려인들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 얼마나 관심이 컸는가를 잘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있다. 신생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지도자 레닌의 일과표다. 그런데 1921년 11월 28일의 일과표에 낯익은 이름이 있다. 이동휘 일행은 레닌의 집무실인 이곳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 상봉은 저녁 5시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넓은 대기실에 들어서자 서기가 나와 레닌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쉰을 넘은 이동희도 나 자신도 흥분됐다. 통역을 맡은 고려인 지도자 김 아파나시는 당시의 대화를 생생히 남겼다. Помимо вас, из наших корейских друзей, 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еще владее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римерно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Тогда напишите мн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 вашей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тогда мы сделаем перевод на другие европейские язык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 вашей борьбе, о вашем подвиге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ен узнать весь мир. Да, мы постараемся. 레닌과 고려인 대표단의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Я очень рад встрече с нашими корейскими коммунистами, но я совершенно не в курсе обстановки в Приморье. 우리는 레닌 선생이 제자로 온 만큼 모든 문제를 솔직히 Мы, как ваши 역식했습니다. последователи, пришли откровенно с вами поговорить. Мы живем в центре культуры. А вам должно быть очень трудно, вед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ас выгнали японские жандармы, вы живете в Танге. 면담은 예정 시간을 넘기면서 계속됐다.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До следующей встречи у нас есть минут 25. Помимо вас, Вы должны как бы помочь нашим... 약소민족 해방이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레닌은 조선의 독립에 관심이 많았다. 고려인들 또한 소련의 정책이 항일 투쟁에 유리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을 지지했다. помочь в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и. 1910년 일본의 나라를 뺏긴 후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넘어갔다. 그러나 러시아 국적 취득은 점차 어려워졌고 농지도 부족했다. 러시아인들의 민족 차별 속에 고려인들은 철도 공사판 등에서 막노동으로 근근히 살았다. 당시 고려인들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골프를 치는 러시아 상류층과 어린 고려인 캐디들의 서글픈 모습이 대조적이다.
고려인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는 러시아 혁명은 매력적이었다. 고려인 박진수는 레닌과 함께 코멘트른 집행위원으로 일했고, 여성혁명가 알렉산드라 김은 러시아 반혁명군에게 총살당하는 순간까지도 조선 독립을 외쳤다. 러시아 혁명정부, 즉 그 볼셰비키 정부가 민족 문제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에서는 혁명 이전에는 그 러시아 제국이 민족의 감옥이라는 표현을 들 정도로 소수민족이나 타민족에게 그 적대적인 정책을 폈었는데, 혁명 정부는 그렇게 그 고통받는 민족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다음에 더 자율성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이런 약속이 러시아에 당시 살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아주 크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기 때문에 혁명을 지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계급혁명과 민족차별 때문만으로 혁명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지만 러시아는 곧바로 내전이 시작됐다. 지주와 자본가가 중심이 된 반혁명군은 사회주의 혁명에 저항했고, 내전은 5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격렬한 내전통에 사람들은 무수히 죽어나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내전에 개입했다. 이른바 국제 간섭군 2만 2천 명을 러시아에 파병하여 소비에트 혁명군과 싸운다. 연해주와 동시베리아에 눈독을 들이던 일본은 무려 7만 대군을 러시아에 출동시킨다. 일본군의 연해주 진출은 고려인들이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우랄 전선에는 상당수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본이 시베리아를 침공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수개 연대를 형성해서 붉은 군대에 가담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일본 지배 계급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다. 연해주 곳곳에서 수십 개의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어 소비에트 혁명군과 연합했고, 러시아 반혁명군은 일본군 및 서구 열강의 간섭군과 연합했다. 양 진영 간의 전쟁은 치열했다. 고려인들에게 러시아 내전은 생존권을 위한 혁명 전쟁인 동시에 조국 독립 전쟁이었다. Он рассчитывал, что тот заднюю стену пробьет, и они уже сопротивляются. 우즈베키스탄 침켄트시에도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 독립투사 최기립 선생의 손자인 최 블라디미르 씨. 그가 보고 있는 영화는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다. 이 영화는 1920년 1월 중국 간도에서 실제 있었던 15만 원 탈취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영화다. 항일 투쟁 조직 철혈광복단원으로 활동하던 최기립 선생은 15만 원 탈취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최근 발굴된 이 사진은 15만 원 사건 직전 최기립 선생이 동지인 임국정과 함께 찍은 것인데, 사진 뒤에는 선생의 거사 계획과 심정이 남아있다. 폭탄과 권총을 준비해 간도 15만 원 사건을 하려고 밤에 블라디보스톡 바다에 가서 지도도 연습하고 준비가 잘 되었으니 중국으로 갑세다 하고
마지막으로 둘이 사진이나 찍자고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15만 원) 사건은 체코 군단의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철혈 광복단원들이 벌인 거사였다. 1920년 1월 최계립, 임국정, 윤준희, 한상우, 김준, 방응세 등은 조선은행 회령지점에 근무 중이던 조직원 전홍섭을 통해 현금 수송 일자와 노선을 파악한다. 대원들은 2계조로 나뉘어 현금 마차가 지나가는 함경도 회령과 중국 용정의 길목에 매복했다. 이들은 일제히 은행돈을 탈취한 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체코군의 무기를 구입할 계획이었다. 대원들은 일본 경찰을 제압하고 15만 원을 확보했다. 15만 원은 현재 가치로 75억 원. 당시 체코 군단 소총 한 자루에 30원. 독립군 5천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다. 돈을 줄 적에는 상호와 봉설이 같이 갈 터이니 근심 말고 체코군 총을 계약만 하고 오시오. 임국정이 떠나면서 그래 누구랑 같이 가오 하고 물어서 어민석과 같이 무기 창고에 가기로 하였소 하였다. 그러나 중계를 맡은 어민섭은 일본 앞잡이였다. 밀정 어민섭의 제보로 일본군은 최계립 일행을 급습했다. 나는 바다 건너로 뛰기로 했다. 총에 맞은 오른쪽 어깨는 축 늘어지고 왼쪽 어깨에서는 피가 조금씩 흘렀다. 신안촌에서 바다 건너 마이산은 40리인데 화살같이 달아났다. 간신히 최계립만 탈출했고 윤중이, 임국정, 한상우는 체포되어 서울로 이송됐다. (1921년 8월) 임국정, 윤준이, 한상우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하고 만다. 정보를 제공했던 전홍섭 선생은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병보석으로 나온 후 연해주로 탈출했다.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고 구하려 했던 체코 군단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체코는 300여 년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연합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1914년 발생한 1차 세계대전은 체코가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1918년 체코는 마침내 독립에 성공한다. 그런데 체코 독립의 이면에는 체코 군단의 험난한 투쟁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는 식민지 체코인을 징집해 전선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연합군에 투항해버린다. 이들을 조직한 것이 체코 군단인데 무려 7만 명이었다. Československé legie jsou spolu s politickými akcemi Tomáše Garrigua Masaryka a dalších členů Československé národní rady v Paříži tím druhým základním pilířem, na kterém stojí československá státnost a vlastně současná i státnost České republiky. Jejich vliv na vznik Československa v roce 1918 byl naprosto zásadní. 체코 군단 출신들은 1938년 히틀러가 체코를 합병한 후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고 2차 대전 후 체코가 공산화되면서 다시 이들은 반공산주의 세력으로 몰려 체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하르흐 베이탁 씨는 체코 군단 유물 수집가다.
1990년대 체코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체코 군단의 역사가 복원되자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체코 군단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 체코 군단 장교였던 정조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Tady se nacházejí další zbraně. Jedná se o šavle, které byly používané československými loděmi v Rusku. 집안 곳곳은 체코 군단의 유물들로 가득하다. Takže tohle je přilba carského Ruska, kterou asi naši legionáři od roku 1916 až vlastně do svého návratu, teda bez tohohle znaku, takže takhle pak ji nosili, chránila hlavu v té vrchní části, ale jako nebylo to úplně ono, nechránilo to uši a ta tloušťka byla poměrně jakoby slabá, takže ta ochrana byla spíš. 그런데 그가 수집한 유물 중에 우리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것이 있다. 덴니크는 체코 군단이 발행한 병영 신문으로 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창간한 일간지였다. 1919년 3월 18일자에는 우리나라 3.1운동에 관한 기사도 실려 있었다. 그런데 1920년 3월 7일자 기사가 눈길을 끈다. 일본이 항의한 한국인의 무기 구입 가능성은 무슨 의미였을까? Tady se nachází zbraně první světové války. V podstatě jedná se o zbraně československých lodí v Rusku, v Itálii, ve Francii. Jsou tady vidět pušky francouzské výroby Berthier, jsou tady vidět pušky japonské výroby Arisaka, Mannlicher Carcano a další zbraně, takže 체코 군단과 독립군은 어떤 관계일까? 연합군은 러시아에 있던 체코 군단을 서부 전선인 프랑스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혼란과 프랑스로 가는 길을 막은 독일군 때문에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체코군은 시베리아를 횡단해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건너거나 태평양과 미국을 횡단한 후 다시 대서양을 건너갔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길이었다. 체코 군단 7만 명이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동하자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체코 군단에 완전 장악됐다. 체코 군단의 군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다.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체코 군단은 짐을 줄이고 경비를 마련해야 했다. 무기 부족에 시달리던 연해주 독립군들은 최신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체코 군단이 배를 기다리던 블라디보스톡에는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곳곳에서 독립군들이 모여들었다. 체코 군단과 독립군의 무기 거래는 일본 정보기관도 감시하고 있었다. 불온조선인 신 씨가 블라디보스톡에 출몰해 주로 강가 얼음 창고에 은닉 중인 체코군 총기 5만 정, 기관총 수리탄 5천 개를 소량씩 매입해 아무르만을 통해 몰래 배로 옮긴 다음
중국 마차로 운반했다. 고려의영군 소속 3개 중대도 체코 군대로부터 소총 500정을 구입했다. 혈성단 부대도 마찬가지였다. 유격대원 부모들은 체코인들과 접촉해 장총 500자루, 탄알 3만 발, 중기관총 2문, 수류탄 2,000개, 권총 100자루를 거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바롭스크는 우스리스크, 브라디보스톡과 함께 극동에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고려인들은 1870년대부터 하바롭스크에 뿌리를 내렸고 이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현재 4천여 명이다. 하바롭스크 중앙시장의 김치 가게들. 150년이 지나도 고려인이 살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짐치라고 부르는 김치 가게들이 번성한다. 이주 초기 농사를 짓던 고려인들은 세대가 바뀌면서 도시 지역으로 진출한다. 블라디보스톡 어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상업활동을 하며 고려인들은 기반을 넓혀갔다. 이들이 바로 고려인 독립군들의 최대 후원자들이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동포들의 성금은 독립군들에게 전달됐고 이 돈으로 독립군들은 체코 군단 무기를 구입했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한 14만 명 정도의 인구가 한인들이 거주하던 연해주에서 그만큼 그 연해주 사회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한인들이기 때문에 일반 상금을 내고 그리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모금을 하고 그러한 자금들이 바로 독립운동을 하는데 투여되고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는 체코 군단이 로부터 나온 무기들을 구입을 해서 그 이후 독립전쟁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한 기반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라돌라 가이다 장군은 체코 군단의 주요 지휘관이었다. 그는 귀국 후 외국에서 가져온 소장품들로 전시회를 열었다. 그런데 전시 품목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가이다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귀국할 때 상해의 임시정부를 방문했다. 상해의 임시정부가 체코 장군 가이다에게 준 선물은 독립군에게 우호적이었던 장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항일 무장투쟁 사이에 빛나는 청살리 대첩도 체코 군단 무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청살리 대첩의 지휘관이었던 이범석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증언을 남겼다. 체코군들은 블라디보스톡의 무기고에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우리 북로 군정서에 팔았다. 이 매매는 깊은 밤 빽빽한 산림 속에서 이루어졌다. 복수와 서력에 쓰일 이 무기는 한 무더기씩 우리 손으로 운반되었다.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도 체코 군단 무기를 구입한 것이다. 블라디보스톡의 체코 군단 무기는 북로 군정서뿐 아니라
연해주와 만주의 독립군들에게 판매됐다. 일본군의 신식 무기에 고전하던 독립군에게 체코 군단의 무기는 구세주였다. 일본 보고서는 구입한 무기의 이동 상황도 감시하고 있다. 조선인이 러시아에 있는 국민의회의 손을 빌려 체코군 및 미국군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의 수량은 2만 3천 정이고 그중 7천 정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포세이토에 도착했다. 구입한 무기는 동포들로 구성된 운반대가 한밤중에 신속하게 운반했다. 1인당 4정의 소총을 들고 이어받기로 전달했고 다급할 때는 1인 2정씩 메고 달렸다. (1920년 10월 21일) 홍범도 김자진 장군의 독립군 연합부대는 봉오동과 청살리 일대에서 대승을 거둔다. 독립전쟁사의 길이 빛날 청살리 대첩의 이면에는 체코 군단의 무기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고려인 거주 지역이다. 시온고 마을은 연해주 신영동에 살던 고려인들이 1937년 강제 이주 후 정착하여 만든 마을이다. 고려인들은 시온고 마을을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집단 농장으로 만들었고 한때 10,000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살았다. 고려인 3세 한 블라디슬라프. 사람들은 그를 독립군 대장의 손자라고 부른다. 그의 할아버지 한창걸은 1910년대 후반부터 연해주 고려인 사회의 주요한 지도자였다. 지금도 한창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은 깍듯하다. 한창걸 동생 손자란 말이야. как будет по-ихнему внук? 손자. 나도 한창걸 손자란 말이야. 우리 유치거란 말이야. мы трое братья с ним. 1892년 연해주에서 태어난 한창걸은 연해주 독립투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다. 그의 형제인 한성걸, 한 알렉산더 삼형제 모두 독립투사였다. 그러나 정작 손자들은 할아버지들의 투쟁의 역사도 의미도 모르고 살았다. Я воспринимал это как сказк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реально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воспроизвести, потому что это было очень далеко. Ну, мне казалось, что это было очень давно. И дедушка. Я помню, что у многих были дедушки, а у меня не было дедушки. И я его всегда представлял как такого мифического командира, нереа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군으로 참전했던 한창걸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로 돌아와 농민 소비에트를 만들었다. 일본군이 연해주를 침략하자 한창걸은 독립군을 조직했다. 기마부대를 포함한 한창걸 부대의 모습이다. 관리들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조상들의 땅 한반도. 그러나 한창걸과 고려인 청년들은 그 땅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Меня миллион квадрат, от краю и вета. Одного люблю зимой, а другого летом. 우스리스크 고려인 노인단원들. 이들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가 1990년대 연해주로 되돌아왔다. 이들이 가장 즐겨 부른 노래는 연해주 파르티잔가다. 이 노래는 소비에트 시절 소련군이 가장 애창하던 군가였다. 그러나 원래 이 노래는 1920년대 고려인 독립군이 부르던 투쟁가였다. 연해주 파르티잔가를 부르며 고려인 독립군들은 연해주의 눈밭에 조국 독립의 붉은 피를 뿌렸다. (1921년) 말 일본군은 러시아 반혁명군과 함께 하바롭스크로 북진 중이었다. 탈레네첸스크역 근처에는 고려인 45명과 러시아인 20명의 추모비가 있다. 일본군과 러시아 반혁명군의 공세에 밀리던 고려인 독립군인 대한의용군 2중대가 탈레네첸스크역에서 러시아 반혁명군 1,500명에게 포위당하고 말다. 백병전 끝에 대한의용군은 중대장 한운영을 포함하여 대부분 전사했다. 연해주 곳곳에서 고려인 부대는 일본군과 러시아 반혁명군과 싸웠다. (1922년 2월에) 볼로차의 북하 전투는 일본군과 러시아 반혁명군을 몰아내는 전환점이었다. 바로 이 전투에서 대한의용군은 큰 공을 세웠다. 철조망과 기관총의 진격이 막히자 절단기가 없던 고려인 전사들은 몸을 던져 철조망을 끊고 온몸으로 기관총알을 받아냈다. 최계립, 임표, 니콜라이 김 등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전투는 승리하였고 고려인 부대의 명성을 드높였다. 연해주 고려인 독립군은 1919년 17개 부대에서 1921년에는 36개 부대로 늘었고 그 수는 4~5천 명에 이르렀다. 1922년 10월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수할 때까지 최선두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은 바로 고려인 독립군이었다. 카자흐스탄의 홍범도 장군 묘. 매년 장군의 길이면 국내외에 뜻있는 사람들의 추모가 끊이질 않는다. 홍범도 장군은 91마리의 의병을 일으킨 후 봉오동과 청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장군은 쉼없는 항일 투쟁과 소탈한 삶으로 50만 고려인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1937년) 홍범도 장군도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했다.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극장은 홍범도 장군 순국 70주년을 맞이해 연극 홍범도를 공연했다. 민족을 팔아먹냐? 강제 이주 후 고려극장 창고지기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던 홍범도 장군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70의 나이에도 일본의 동맹국인 독일 역시 조선의 적이라며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소련 정부에 간청을 했다. 정미소 고려인들의 도움으로 노년을 보내던 홍범도 장군은 1943년 75세로 세상을 떠났다. 잊혀진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뿐만이 아니다. 가난과 수탈을 견디다 못해 떠났던 조상들의 나라.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연해주 고려인 독립군들. 그러나 이들의 고귀한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는 정작 해방된 조국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또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하고, 그리고 냉전이 펼쳐지면서 냉전의 기간을 거치면서 연해주에서 벌어졌던 무장 독립투쟁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살던 한인들이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투쟁을 하고 많은 희생을 당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제대로 평가를 해냄으로 인해서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뿐 아니고 한국 역사 전체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는 1930년대 스탈린의 공포정치 시대에 학살된 사람들을 기리는 위령탑이 있다. 그 중에 보이는 수많은 김씨, 최씨, 박씨들. 스탈린에 의해 학살당한 고려인들이다. 고려인 독립군을 지휘하던 한창걸과 그의 형제 한성걸, 한 알렉산더 삼형제는 1937년 소련 경찰에 체포되어 모두 처형당하고 만다. 통한의 역사다. Трудно говорить. Через столько времени вспоминать все то, что они пережили. Мы сейчас не можем пережить даже какой-то тысячной доли того, что они пережили. Нам только нужно 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них. 고려인 독립군 한창걸 삼형제의 체포와 처형, 연해주 고려인 사회에 몰아칠 대비극의 전주였다.